경기도 가평의 작은 마을, 청아리. 이곳에서 정우는 아내 수진, 그리고 수진의 어머니인 민정과 함께 조용한 시골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정우가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장모님은 그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농사일을 도와주며 조언하는 평범한 분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정은 전혀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40을 넘긴 나이지만 그녀의 몸매는 여전히 탄탄했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다. 그 눈빛은 마치 정우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 눈앞에 서면 정우는 자꾸 허리를 고추 세우게 되었고 바지를 고쳐 입는 것도 어색해졌다. 마치 청춘의 남학생이 처음으로 선배 앞에 선 듯한 느낌이었다. 어느 날 수진이 장모님을 도와 울타리를 고치자고 부탁했다. 정우는 묵묵히 망치를 들고 나무 판자들을 들고 나갔다. 그런데 민정은 짧은 반바지를 입고 나타났다. 그 반바지는 정우가 수건보다 작다고 농담할 정도로 짧았다. 장모님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손을 엉덩이에 얹은 뒤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 진짜 남자라면 한번 보여줘봐. 정우는 망치질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전야 같았다. 민정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못 박는 솜씨가 왜 이래? 내가 한번 보여줄까? 내 손이 얼마나 고든지.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봄바람처럼 정우의 가슴을 흔들었다. 정우는 농담으로 받아치려 했지만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저녁, 부엌에서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다. 수지는 친구에게 전화하러 나갔고 정우와 민정이 남았다. 민정은 와인잔을 채우며 말했다. 자네, 우리 딸이랑 사는 게 힘들진 않나? 정우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다 익숙해졌죠. 민정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괜찮지 않다면 말해야 해. 우리 여자들 생각보다 복잡하거든. 그날부터 정우는 민정과의 대화에서 묘한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민정은 가끔 그를 농락하듯이 눈빛을 던지거나 가볍게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장난을 쳤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정우의 가슴속에서 불꽃을 일으켰지만 그는 그 감정을 감추려 애썼다. 어느 날 수진이 잠시 서울에 다녀온다고 집을 비웠다. 민정과 단둘이 남은 정우는 온종일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해가 저물 무렵 부엌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앉아있던 정우에게 민정이 가벼운 실크 소재의 로브를 입고 흐트러진 머리칼에 와인잔을 들고 다가왔다. 자네, 나와 한잔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유혹적이었다. 정우는 거절할 수 없었다. 처음엔 정우가 애써 대화를 가볍게 유지했지만 민정의 눈빛은 점점 깊어졌고 그녀는 정우의 피로한 모습을 알아차렸다. 좋은 남자지만 좀 지친 것 같군. 아내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정우가 급히 웃으며 부인하자 민정은 와인잔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다. 눈빛이 다 말해주는데 그날 밤 정우는 민정의 솔직한 고백과 가까워지는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았을 때 마음 한켠에서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솟구쳤다.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정우는 마치 대학 시절 첫사랑 앞에 선 듯 심장이 뛰었다. 민정은 마치 장난처럼 속삭였다. 가끔은 우리도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해. 강한 여자도 외로울 때가 있거든. 정우는 그 말에 가슴이 메어왔지만 한편으론 두려웠다. 이건 안 돼. 이건 수진의 엄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수진이 돌아왔고 두 사람은 급히 거리를 두었다. 민정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를 따르며 웃었고 정우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정우와 민정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과 금지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시골집 안에 숨겨진 뜨거운 비밀,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숨겨진 미묘한 균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정우가 민정의 방에서 들은 이상한 속삭임 소리. 과연 그 속삭임의 정체는 무엇일까?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진다. 한여름 밤, 청아리 마을의 공기는 무겁게 달아올랐다.
정우는 땀에 젖은 셔츠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민정이 마련한 작은 뜰 안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정은 얇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너무 딱 달라붙지도 너무 헐렁하지도 않은 실루엣이 그녀의 군살 없는 몸매를 은근히 드러냈다.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감도는 하이힐 대신 편안한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그조차도 그녀의 품위와 여유를 숨기지 못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살짝 빛났고 손목에 찬 은색 팔찌는 달빛 아래 반짝였다. 민정은 담담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우 씨, 오늘 밤은 조용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고 했잖아요. 수진 씨는 친구 집에 간다 했으니 정우는 숨이 가빠왔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민정은 살짝 미소 지으며 눈썹을 살짝 올렸다. 복잡한 마음도 가끔은 달콤하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요. 하지만 너무 깊게 빠지면 곤란해지니까 조심해야 해요. 그녀가 농담 섞인 말투로 덧붙였다. 우리 동네에선 마음이 복잡한 남자는 못 박는 손도 흔들린다고 하거든요. 하하, 농담이에요. 하지만 진짜로 마음이 흔들리면 못 박는 일도 서툴러진답니다. 정우는 민정의 말에 웃으려 애썼지만 그 웃음마저도 어색했다. 눈앞에 앉은 그녀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속 주인공 같았다. 한순간 민정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한 잔 더 할래요. 그녀의 손은 예쁜 손톱에 살짝 빛나는 반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고 부드러운 피부가 은은한 향수를 머금고 있었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더 뜨거워졌다. 수진 씨가 없는 집에서는 좀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겠죠? 민정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살짝 몸을 기울여 정우의 귀에 속삭였다. 하지만 너무 깊이 빠지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정우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정 씨, 이러시면 곤란해요.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눈을 깜박였다. 곤란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곤란함이 우리를 더 살아있게 만든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농사일, 마을 소식, 그리고 조금씩 서로의 속내까지. 민정의 눈동자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감미롭게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우는 그 시선을 돌리려 애썼지만 매번 다시 그 눈동자에 빠져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정은 우아하게 몸을 기대며 말했다. 내일은 우리가 함께 감자밭을 돌봐야 해요. 손이 무거운 정우 씨가 도와주면 훨씬 수월하겠죠. 정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손이 무거운 건 사실인데 가끔은 마음도 무거워서요. 그 말을 들은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쩌면 그 무거운 마음이 우리 둘 사이를 더 끈끈하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때 바깥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정우는 순간 긴장하며 속으로 누구지? 라고 생각했다. 문득 민정이 속삭였다. 아무래도 이 마을에선 밤에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걸 조심해야 해요. 정우는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우리 둘 사이에 숨겨진 비밀을 벌써 누군가 눈치챈 걸까요? 민정은 씩 웃으며 눈을 반짝였다. 그건 당신이 직접 확인해봐야 할 문제죠. 그들의 시선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청아리 마을의 조용한 집 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정우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자리 잡았다. 과연 그 부스럭거림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금지된 관계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다음 이야기가 밝혀줄 것이다. 여름의 끝자락, 청아리 마을의 아침은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정우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산자락에 걸린 아침 안개가 햇살에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민정이 가볍게 걸친 베이지색 가디건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민정의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은은한 장미향 향수가 공기 중에 퍼지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에는 살짝 붉은 빛이 감돌아 보는 이의 시선을 빼앗았다. 정우 씨, 오늘은 마을 장터에 같이 가볼까요?
수진 씨가 시장에 간다고 했으니 우리끼리 잠깐 다녀오면 어떨까요? 민정이 부드럽게 제안했다.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같이 가요. 장터로 향하는 길. 민정은 옆에서 조용히 걷다가 갑자기 말했다. 정우 씨,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시무룩해요? 혹시 어젯밤 생각하는 게 많았나요? 정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요. 그리고 복잡한 생각도 좀 있고요. 민정은 장난스레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복잡한 생각은 마치 장터에서 파는 반찬 같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이상해지죠. 적당히 해야 해요. 정우는 그 말에 피식 웃었다. 민정 씨, 그런 비유는 처음 들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방금 만든 거라서. 그녀가 윙크하며 말했다. 장터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북적였다. 어르신들은 고추장을 팔고 아이들은 달콤한 떡을 먹으며 뛰어다녔다. 민정은 정우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여기서 수진 씨가 좋아하는 떡 좀 사가야겠어요. 정우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정의 눈동자는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그 순간 정우는 눈을 뗄 수 없었다. 민정 씨, 요즘 저를 자꾸 이렇게 놀리는 이유가 뭐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당신이 너무 심각해 보여서요. 너무 진지한 남자는 재미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가벼워도 곤란하고 정우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민정이 살짝 다가와 속삭였다.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당신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돌연 민정이 정우의 손을 잡아 끌어 작은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신선한 과일과 향신료가 진열된 곳이었다. 민정이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우리 둘만의 비밀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비밀이라니. 위험한 냄새가 나는데요. 민정은 눈을 반짝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위험한 건 인생의 양념이니까요. 너무 싱거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녀의 말에 정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 한켠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흥분이 교차했다.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날지도 모르겠네요. 민정이 손가락으로 그의 입술을 살짝 덮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그 순간 멀리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정우 씨. 여기 있어요.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다. 민정은 재빨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수진이 왔나 봐요. 우리 이만 가야겠네요. 정우는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날 장터에서 벌어진 일들은 평범한 나들이 같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민정의 눈빛, 그녀의 손길,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속삭임들이 그를 점점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과연 수진은 이 모든 것을 눈치챌 것인가? 그리고 민정과 정우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다음 이야기에 그 답이 밝혀진다. 늦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저녁, 정우는 부엌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민정은 다소 무심한 듯한 표정으로 주방 한쪽에 서서 접시를 닦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는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고 몸매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주름이 정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발끝에는 깔끔한 흰색 로퍼가 있었고 목에는 심플한 은목걸이가 그녀의 우아함을 더했다. 정우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민정이 부드럽게 물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별일 없었어요. 그냥 이따금씩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민정은 접시를 내려놓고 정우 앞에 앉았다.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좋아요. 혼자만의 고민은 짐이 될 뿐이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하면서도 은근한 유혹을 담고 있었다. 정우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마음이 점점 흔들렸다. 민정 씨,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민정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위험하다면 더 짜릿한 거죠. 인생은 때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빛나는 법이에요.
그녀가 손을 내밀자 정우는 망설임 끝에 그 손을 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온몸에 전해졌다. 그 순간 정우의 머릿속은 온통 민정으로 가득 찼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거야. 그의 속마음은 소리쳤지만 몸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민정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정우 씨, 당신도 느끼고 있죠?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감정, 그들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고 민정의 입술이 살짝 떨리며 다가왔다. 정우도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 입맞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뜨겁고 열정적으로 변해갔다. 바로 그때 집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돌아온 것이다. 정우는 급히 민정과 거리를 두었고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진 씨, 잘 다녀왔어요. 수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시장에서 재미있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해요? 그 순간 정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민정의 눈빛도 어딘가 슬프고 아련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침묵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이 비밀은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까? 정우는 속으로 되뇌었다. 민정은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 밤, 정우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다치게 될 거야.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아직도 민정의 손길과 입맞춤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이 위험한 게임의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누가 먼저 한계를 넘게 될까? 다음 이야기가 그 답을 드러낼 것이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흐린 오후, 청아리 마을은 잔잔한 눈발에 덮여 있었다. 정우는 마당 한켠에 쌓인 장작더미를 정리하고 있었다. 무거운 나무를 옮길 때마다 그의 손은 차가운 공기에 얼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정을 향한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다. 민정은 부드러운 베이지색 니트와 짙은 회색 울 스커트를 입고 머리는 살짝 웨이브진 채로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촉촉하게 반짝였고 목선에는 진주 귀걸이가 살짝 흔들렸다. 정우 씨, 조금 쉬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민정이 다가와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차를 건넸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났다. 고마워요. 민정씨.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서 민정은 정우의 팔을 살며시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 마음, 나도 알아요. 우리 둘 다 너무 많은 걸 안고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슬픔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숨기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정우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정이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다. 어쩌면 답은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해지는 것.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맞닿았다. 이번에는 더 깊고 절박한 키스였다. 정우는 민정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민정도 자신을 억누르던 감정을 내던지며 그에게 몸을 맡겼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두 사람의 순간을 깨뜨렸다. 정우가 휴대폰을 확인하자 수진의 이름이 떴다. 그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네, 수진 씨.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오늘은 집에 좀 늦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생겨서. 정우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정과 정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열망이 공존했다. 이 관계가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 둘 다 강해져야 해요. 민정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정우가 묻자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날 밤, 눈 내리는 마당에서 정우는 혼자 서서 먼 산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이 금지된 사랑의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누가 먼저 무너지게 될까? 청아리 마을의 겨울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다. 그리고 그 해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